아,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호 교수입니다. 은행 텔라 실무한 강의 수업 시간인데요. 3주차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 2주차에 3주차에는 어떤 그 리포트 형태로 여러분에게 조금 편하게 이렇게 과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은 이제 4주차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주차는 그냥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1학년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학생들은 이 동영상 언택트 형태로 수업을 하다 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계획한 대로 목표를 잘 설정해서 동영상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수업 안 들을 때는 여러분 다른 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더 알차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동영상 수업을 하고 특히 내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론 설명을 들으면 좋지만 여러분 설명을 듣지 못하면 동영상 틀어놓고 제가 그 자료를 올리니까 시험은 그 자료를 통해서 시험 공부를 하셔도 된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자기가 쉽게 공부를 하고자 하면 이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쉽죠. 나중에 혼자 설명을 듣고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을 하고자 하려면 성적이 일정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은 반드시 여러분이 동영상 출석은 교수님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안 듣더라도 다 틀어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마 동영상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번 학기는 아마 다른 형태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조만간 또 다른 형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적도록 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4주차에는 여러분 동영상 수업보다는 제가 그 간단하게 여러분이 적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고 기간도 충분하게 주었으니까 이렇게 리포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3주차 첫 시간에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금융시장이다 하면은 우리가 금융하면은 돈이죠, 돈. 돈과 뭐 돈이 뭐가 어떻게 금융하면 무슨 돈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서울에 그 잠시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그 아파트가 평당 한 1억씩 한대요, 1억씩. 저 강남 쪽에. 그 1억씩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골에 아파트 한 평이 시골의 아파트 한 채다, 그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이나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면서 또 필요 불가결한 존재다. 그래서 이게 이 돈이라는 게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돈의 노예가 또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노예가 되지 않지만 또 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내가 뭔가 필요하면은 이 돈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익스체인지 교환이 되죠, 그죠? 내가 돈 주지 않는데 상대방이 내한테 뭘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 와서 이 돈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굉장히 여러분은 중요하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공부를 전부 돈과 관련된 뭐 회계, 그죠? 무역, 금융, 또 뭡니까? 또 컴퓨터 잘해야 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에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즉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관리를 못해서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금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요즘 우리 이슈되는 건 뭡니까? 주식이다. 그죠? 아마 직장인의 한 90%가 나는 주식 한다고 봅니다.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하면은 그 아까운 돈을 남에게 뺏깁니다. 근데 그걸 알고 하면은 남의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거래가 투기냐, 투자냐? 물론 외환시장을 우리가 투기 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투기. 그 말하는 투기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뭐 사가지고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나 투자나 거의 같은 개념. 경제에서는 그 실체가 없는 거, 실체가 없고 뭔가 사기, 그게 투기.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격을 가지고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것이 주식 거래다. 그죠? 싸게 사서 높게 판다.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뭡니까? 매입률, 매도율, 싸게 사서 매도, 비싸게 팔면은 그 스프레이드, 매매율 차가 바로 이익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금융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돈만 번다 해서 내가 부자 되느냐?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보면은 투자를 잘하는 거죠. 관리를 잘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 마인드, 경제적인 어떤 가치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게 매우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금융시장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자, 금융시장은 바로 뭡니까? 이 돈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금융시장이야. 돈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이 수요자, 즉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과 공급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은 뭔가 이걸 아까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불려야 되니까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금융시장이다.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즉 공급자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공급자, 수요자, 돈이 필요한 사람 간에 자금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금융시장이다. 그야말로 뭡니까? 그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은행, 축협,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죠. 그죠? 내가 여러분 리포트가 낼 때 금융기관의 분류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시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외 시장도 있다. 그러니까 장소가 있는 시장도 금융시장이면 장소가 없는 시장도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 금융시장이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금융시장의 구분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 중개를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중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은 뭡니까? 금융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자금을 주고받고 하는 거래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주식시장과 이 채권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뭡니까? 서로 자, 우리 주식. 기업이 돈이 필요해. 자본이 필요해. 그럼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신용과 기업의 어떤 자기 기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일반인에게 파는 거죠.
그 일반이 그 주식을 갖고 바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수님 뭐 중간에 정권에서 그거는 어떤 업무 처리지, 업무 처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주고받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과 개인 그 자본을 가진 사람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채권 시장도. 그런 시장을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이렉트로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간접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 중간에 뭔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은행 가서 여러분 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돈이 은행 돈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개인이 남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은행에 예금을 해서 맡겨놓은 돈입니다. 그 맡겨놓은 돈을 은행이 뭡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돈을 맡긴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둘이서 만나서 할 때는 은행이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뭐예요? 사채. 사채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바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거는 직접 금융시장이죠. 그런데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맡겨놓은 돈을 은행이 내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중간에 그 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뭡니까? 간접 금융시장이다. 대표적인 시장이 금융기관, 은행을 이야기한다. 기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의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두 번째,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우리가 통상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 단기 금융시장. 통상 만기가 1년 미만인 그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입니다. 그 무슨 시장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콜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서로 간에 빌리는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은행이 옛날에 내가 은행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그 은행은 돈을 무한정으로 보관 못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은행은 3억 보관해라. 어느 큰 은행은 10억을 보관해, 현금을. 그 외에는 전부 다 한국은행에 가서 맡겨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허가를 내놨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가지고 있으면 어때? 페널티를, 손실을 본다, 손실을. 왜? 허가 금액보다 더 많이 가 있으니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은행의 이익에서 손실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한국은행에다 갖다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에 내가 창원에 있을 때, 자, 내가 했던 그 은행에 인후액이 한 3억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거래하다 보면 현금이 안에 창구에 한 1억 5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투산중공업 이런 데에 월급을 주면은 뭐 매덕이 나갔어요. 그럼 그걸 전부 현금을 줬어. 그럼 투산중공업 월급 나는 어떠느냐? 현금이 없으니까 다른 은행에 가서 빌려오거나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빌려오는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이다. 은행 간에, 금융기관 간에 긴급히 필요해서 빌리는 것을 우리가 콜 시장. 기업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이 발행한 이것도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1년 미만.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CD라고 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 이 양도성 예금증서도 뭐 30일, 60일, 120일, 뭐 180일 이렇게 기간을 예금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성 예금증서의 특징은 뭐냐? 바로 무기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양도성 예금증서는 주인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 양도성 예금증서 잃어버리면은 그 양도성 예금증서를 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성 예금증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금증서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줬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아들한테 넘어갔다. 그 아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되면 이제 아들이 그걸 받은 거죠. 그걸 잃어버렸다. 주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가서 돈을 찾아갔다.
그 사람이 주인이라. 그런데 이제 행사 문제는 다른 거죠. 나중에 CCTV를 봐서 그 양조장 예금정서를 누가 그 정서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했는지를. 처음에 발행을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걸 이제 경찰이 찾으면 CCTV가 누가 와서 찾아갔는지 알 수는 있겠죠. 어쨌든 무기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단기금융시장. 여러분, 단기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단기금융시장.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이 있어요. 자본시장. 그 자본시장은 우리가 1년 이상의 채권이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1년 이상의 채권이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단기금융시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어. 그 장내시장은 우리가 뭡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존재하는 시장. 뭐, 정권회사, 은행,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면 딱 알 수 있는 시장은 우리가 장내시장이에요. 장외시장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뭡니까? 서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장외시장이다. 그래서 이 장외시장을 우리가 뭡니까? 점두시장이라고도 하죠. 점두시장. 즉, 뭡니까?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하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 거래, 내 핸드폰으로 하죠. 우리가 그 정권에서 갑니까? 안 가죠. 그죠?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외환거래 같은 거. 특히 우리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 이런 거 우리가 장외시장. 그래 상대방과 직접 주고받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서 제한된 상대방과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장외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밖에도 이제 발행시장도 있고 유통이 되는 유통시장.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국내시장이다. 국제적으로, 국제 외환시장처럼 저런 시장을 우리가 국제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원화시장이다. 또 외국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건 다 우리가 그냥 알 수, 장내시장, 장외시장, 원화시장, 외화시장, 다 유통시장, 발행시장, 그걸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 수 해야 되는 건 단기금융시장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자본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금융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금융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첫째는 아주 넓은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금융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유자금을 남는 데서 부족한 부분으로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은행 금융시장이잖아요. 은행 간접금융시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습니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그죠? 남는 돈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빌려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를 못한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습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국가가 추경을 짜가지고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200만 원, 개인 사업자에게 200만 원도 주고 1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차등 지급하는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바로 국가의 기능 중에서 뭡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기능이죠. 그죠? 국가의 기능이죠. 국가의 기능. 그런데 금융시장의 기능은 뭡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은 맡기고 필요한 사람은 빌려가고, 그래서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죠. 분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분배 역할. 그래서 그게 바로 국민 경제의 큰 기여.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준공공기관이라. 그래서 근로자 나라는 노는데 또 어떤 공적인 그런 또 역할도 합니다. 자,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한 5가지의 역할이 있다. 첫째,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금융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금융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을 결정하죠. 그게 바로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 내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높은 유동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가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이 남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맡길 수 있는 굉장히 유동성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은행에 내가 신용만 주면 은행 가면 바로 돈 빌려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이 내가 1,000만 원 있다. 내가 가지고 그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바로 은행 가서 맡기면은 우리 돈 안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바로 맡아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높은 유동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있는 사람 찾으려면 억수로 힘들죠. 그죠? 개인한테 빌려주려면 안 빌려주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가면은 그냥 내가 시간과 비용이 아주 이자만 주면 금방 빌릴 수 있죠. 신용도가 높으면 뭡니까? 이자 조금만 줘도 되고 요즘은 뭐 0. 몇 %짜리 이자도 있다 하더라고. 뭐 그저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죠. 가서 글자 몇 개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그 은행이라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위험 관리 수단. 위험하지 않죠. 우리가 거기 가서 돈을 빌리면 뭡니까? 예금한다. 맡겨놓는다. 안전하죠. 그 다음 빌리도 어떻습니까? 절대 은행은 떼지 않습니다. 떼지 않습니다. 충분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절대 위험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금융시장이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율, 자율 조정 기능이 있다. 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안 갚는다. 어떻습니까? 바로 추심 절차를 진행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금 내가 해놨는데 예금을 가져가지 않는다 하면 뭡니까? 그 특수예금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금융시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 떼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떼묻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금융시장의 미시적인 측면이다. 거시적인 측면은 뭡니까? 아까 돈이 필요한 곳에다가 남는 돈을 갖다 줘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 그래서 금융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혈액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혈액은 뭡니까? 돈이다. 돈, 자금.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걸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몸에 비하면 혈액이 바로 경제에서는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의 종류를 하나 살펴보면 단기 금융시장, 아까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콜시장, 아까 내가 했죠. 자금 부족을 이 글자가 틀렸습니다. 금융기관 상호 간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초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시장을 우리가 콜시장이다. 그 은행 간에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시장, 우리가 RP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할 것, 환매라는 것은 다시 내가 산다, 매매한다 이 말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 가격으로 다시 사겠습니다 하고 거래되는 우리가 시정 채권을 우리가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단기금융시장, RP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기금융시장에 수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양도성 예금증서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 이거는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이 정기예금과 똑같은데 은행의 정기예금은 뭡니까? 기명이다. 기명.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뭡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의 신용상태를 가지고 조달하는 어음을 우리가 기업은 CP라고 합니다. CP. 약자도 이름을 알아놓고 합니다. 기업은 CP, 양도성 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 채권, RP, 콜시장. 이런 것을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이다. 단기금융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내가 아까 자본시장은 무슨 시장이었습니까? 주식시장. 1년을 초과하는 주식.
그 다음에 채권시장,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기관, 국가 등 자금 차입자가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키는 시장. 그래서 1년은 여기 구체가 아니고 국채입니다.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이 채권 시장은 우리가 자본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시장, 기업의 어떤 그 신용이나 기업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시장을 우리가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아까 했죠. 채권, 필요한 자본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그 지방채, 지방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면 금융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채권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 아시죠? 주식,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이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있다, 그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열풍이죠. 우리가 그걸 개미들이다, 개미. 왜냐하면 작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개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개미 투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이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바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이 우리가 코스피는 이제 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우리가 벤처라든가 좀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벽이 없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갈 수도 있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원하면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주식 거래는 제가 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발행하는 바로 정서죠, 정서. 그래서 이제 그 두 시장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 시장이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넥스 시장. 코넥스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을 우리가 코넥스 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에 제가 그 주식 시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출석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시험을 칠 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좀 즐겁게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항상 그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